자, 이번에 이제 논의할 주제는 다섯 번째 관리 계획,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해서 보도록 합니다. 사실은 이제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장 많은 이슈가 되는 도시공 관리 계획. 왜냐면 용도적이나 용도지구나 용도구역은 약간 별개의 문제지만 용도적 기반시설 이런 것들 원칙적인 절차를 거치려면 엄청나게 이반 결정 과정에 긴 시간이 소요가 그래서 현실에 있어서는 겁나 빠른 용도지요. 겁나 빠른 용도지고 겁나 빠른 기반 시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자, 각 시군에 있는 홈페이지 가서 보시게 되면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다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해서 논리구조를 하겠습니다. 토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다른 건 몰라도 무조건 뭐가 깔려 있다?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거 21개 중에 하나의 용도 지역을 갖게 된다. 이게 출발점이 되는 거야. 그래서 다른 거 없으면 무조건 용도 지역에 따른 규제를 적용을 받기 때문에 자, 토지 소유자 이에 따른 건폐율과 용적률, 용도 제한 등 이런 걸 규제에 맞췄을 때 개발행위 허가라는 것을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토지 위에 이미 본 것처럼 용도지구라는 규제가 있게 되면 용도지구를 우선에 적용한다. 이 토지 위에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에 관한 사항이 있게 되면 이때는 뭐라고요? 기반 시설에 관한 사항을 우선 적용을 하기 때문에 용도지역에서 건물 지을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할지라도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 결정돼 있으면 건폐율 제로, 용적률 제로, 건물을 지을 수가 없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얘들이 우선 적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앞에서 우리 지구단위계획 관련해서 몇 가지 쟁점을 공부했던 바가 있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총론 파트에서 논의했던 쟁점 뭐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래 관리계획을 입안할 때 환경성 검토나 토지 적성 평가 같은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자, 각종 절차를 했을 때 우리 무식하게 겁나 빨라 오지라고 해서 5년 내 토지 적성 평가 등을 실시했을 때 환경성 검토 등을 실시했을 때 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이런 거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 쟁점으로 삼아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지구 단위계 운운하게 되면 어떻다? 각종 절차를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렸어. 두 번째, 자, 관리계획 위반이라고 하는 거, 주민이 위반을 할 수는 없고 위반을 제한을 할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위반을 제한함에 있어서 동의라고 하는 것이 필요했었죠.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에 관한 계획은 5분의 4 이상의 동의. 나머지 지구단위 계획과 산업, 유통, 개발, 진흥지구는 3분의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제한할 수 있다. 그 외의 쟁점으로서 시장 군수가 위반한 지구 단계는 도지사가 아니라 시장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 논의의 전반적인 맥락이 뭐냐면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겁나 빠르게 어떤 토지에서 건폐율과 용적률과 용도 제한을 빠르게 결정을 하고 싶은 뭐야 바로 지구 단위 계획으로 결정을 하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이게 기본 논리 구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치고요. 이제 이런 논의의 전제 하에서 이제 스토리 자체에 가는 거야. 자, 용도 지역을요. 자, 예를 들어서 일종 전용 주거지역에서 일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빠르게 바꾸고 싶어.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으로 하면 되는 겁니다. 용도 지구를 뭐 우리가 그런 거 있어요. 경관지구 해서 자연 경관지구 시가지 경관지구, 특화 경관지구 해서 자시특 이런 식으로 였잖아요. 이걸 바꿔주고 싶어. 그러면 그때는 용도지구의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을 가져가면 시간들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지구 단위 계획으로는 빨라요. 자, 도로학교 공원을 만들기로 처음 결정을 했어요. 그 노선을 좀 바꾸려고 그래. 자, 공의 면적을 바꾸려고 그래. 그러면 경면상의 변경이란 뭘로 할 수 있다? 지구 단위 계획으로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자,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얘기는 표현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로 뭐라고요? 엄청나게 빠른 용도지. 엄청나게 빠른 용도지고 엄청나게 빠른 기반설. 그 얘기는 빨리빨리 건폐율, 용적률, 용도 제한의 규제를 바꿀 수가 해석을 하게 됩니다. 다만 이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지역적 범주 아무데나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범위에다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는데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지역적 범주를 지구 단위 계획 구역 그래서 얘는 두 번 합니다. 먼저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 결정 과정을 통해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한번 지정하고 그리고 나서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면 두 번 해요. 그래도 훨씬 빨라. 빠르면 6개월 안에 다 끝나버리는 게 지구 단위 계획 구역과 지구 단위 계획에 관한 주제가 됩니다.
최근 시험 문제에서 지구 단위 계획의 의의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일부에 대해서 점점점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구 단위 계획, 지구 단위 계획 구역도 관리 계획의 일종이 될 테고, 자,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은 하나의 시나 군을 얘기합니다. 하나의 시나 군 전부를 대상으로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지역에 대해서 도지용 합류, 기능 증진, 미군 개선, 양원 환경화, 계획적, 체계적 관리 등을 위해 수립하는 관리 계획을 가리켜서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해서 이게 읽으려고 하면 안 돼. 해서 하나의 도시가 있어. 그러면 용도 지역이 있을 테고, 경우에 따라 용도 지구가 있을 테고, 이것들을 겁나 빠르게 바꿔줄 필요가 있을 때 먼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하고, 그리고 나서 이 토지에 대해서 어떻게 건폐율과 용적률과 용도 제한을 규제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그런다? 지구 단위 계획이라 부른다라고 해서, 자, 용어의 정의 이렇게 한번 체크해봤고요. 자, 첫 번째 실질적인 출제 포인트. 자, 의도 나왔어요. 그런데 제일 수험생이 어려워하는 게 지구 단위 계획구역과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서 의무적 지정 대상지역과 재량적 지정 대상지역을 비교하는 게 출제 쟁점이 되게 됩니다. 해서 자, 외우시면 됩니다. 이게 뭐라고요? 지정하여야 한다. 이걸 이제 보통 교재에서는 의무적 지정 대상 지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가 재량적 지정 대상 지역. 재량적 지정 대상 지역은 종류가 너무 많아서 여러분들이 외울 수가 없습니다. 뭐가 나올지 알 수 없어요. 해서 외우도록 합니다. 정택 10년이라고 하는 거, 녹지 30만 개념 설명드립니다. 해서 정비구역, 재개발, 재건축하는 구역입니다. 자, 그리고 사업이 완료가 되고 나서 10년이 경과가 돼. 그럼 이제 이 지역에 약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세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으니까 어떻다? 반드시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택지 개발지구. 자, 이거 어디서 공부했어요? 용도지역 파트에서 한번 공부했던 주제죠. 신도시 만드는 거. 여기서 사업이 완료가 되고 10년쯤 경과가 되게 되면 어떻다? 설람화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계획적, 체계적 관리 등을 위해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자, 한편 우리가 도시적인 용도 지역, 자, 우리가 그 용도 지역 21개 중에서 도시적은 16개로 나눠지게 되고, 크게 4가지 주상 공록입니다. 그래서 녹지라고 하는 부분에서 주거적이나, 자, 또 녹지에서 상업지역, 녹지에서 공업적으로 변경되는 지역으로서 그 규모가 30만 이상이다. 30만이라는 의미는 대규모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대규모 개발이 예정돼 있다. 그러면 계획적, 체계적 관리 등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어떻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건 아무 의미 없어요. 자, 왜냐면 도시개발구역도 의미가 비슷한데 법엔 빠져 있거든. 또 딴 데서는 도시개발구역은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런 명제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법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체계가 필요한 부분들은 체계를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계적으로 이렇게 암기를 해야 될 부분들은 이렇게 기계적으로 외워주시고, 그래서 이게 이제 더럽게 어려운데 앞에 엄청나게 긴 말을 깔아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되는 쟁점 뭐라고요? 지정해야 한다든지 할 수 있다든지를 먼저 체크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자, 뭐가 있을까요? 지금 이제 자, 뭐가 있을까? 자,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해야 한다라는 명제 앞에 뭐가 있으면 정택 10년, 녹지 30만 있으면 오른편. 다른 것 들어가면 다 뭐야? 지정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문제 가지고 설명드리겠지만 무조건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건 지정해야 한다든지 할 수 있다든지를 먼저 분석하는 게 지혜로운 모습이 되게 됩니다. 문장이 길기 때문에 읽다 보면 다 그 말이 그 말 같아서 이게 첫 번째 포인트. 그리고 요걸로 이제 바로넣기 문제가 하나의 유행처럼 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지정이 됐다라고 했을 때, 자, 결국은 이건 틀이죠. 일정한 지역을, 영역을 묶은 것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건폐율과 용적률과 용도 제한을 규제를 할 것이냐라고 하는 내용은 지구 단위 계획을 통해서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이, 자, 용도 지역은 무조건 깔려 있는 상태에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이 됐는데 3년이 경과하도록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 고시가 되지 않게 되면은 그 3년이 된 날에 다음 날에
바로 그 지구단위 계획 구역은 효력을 잃게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효력을 잃는다. 몇 개 공부하셨죠? 어디에서? 시가화 조정구역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가화 유보 기간이 끝난 날에 다음 날 자동으로 효력을 잃게 된다. 이런 거 하나 있었고요. 바로 앞에서 공부했던 주제 도시군계 시설 결정의 고시로부터 20년 내 사업이 시행되지 않게 20년이 된 날에 다음 날에 효력을 잃는다. 똑같은 구조. 이건 이제 숫자 싸움이 될 거야. 3년이 된 날에 다음 날. 요 원래 안 나왔습니다. 길어서 잘 내기 힘든데 이제 낸다라면 바로 느낌. 예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해야 된다 하고 할 수 있다. 비교하는 거 하나의 포인트고요.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되고 나서 3년 내 지구단위 계획이 결정고시, 수립고시가 되지 않게 되면 3년이 된 날에 다음 날에 효력을 잃게 된다. 요거는 이제 예상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관한 쟁점 체크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할 거 지구단위 계획. 실질적으로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서 어떻게 건폐율과 용적률과 용도 제한을 다룰 것인가 하는 이걸 우리가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구 단위 계획 수립 기준이라고 하는 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한다.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이렇게 외워주셔야 돼. 정한다.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자, 25회 때 이렇게 나왔어요. 지구단위 계획 수립 기준 등은 시도지사가 국토부 장관과 협의해서 정한다. 자, 다시 시도지사가 국토부 장관과 협의해서 정한다. 시도지사가 국토부 장관과 협의해서 야, 그 맞는 것 같단 말이야. 아니야. 정한다. 앞에는 뭐가 있어야 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이게 앞에서 광역도시계획 수립기준, 도시공관리계획 수립기준, 또 도시공 기본계획 수립기준. 나중에 정비법에서 정비계획, 정비기본계획 수립기준, 도시개발법에서 개발계획 수립기준. 자, 이걸 외우란 얘기가 아니라 정한다라는 명제가 있으면 그 앞에는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이렇게 외워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읽다가 내용에 당해요. 해서 이런 게 이슈가 되겠고, 자, 이거 이제 행위자는 완화. 자, 요거 엑기스만 담아놓은 거야. 그래서 뼈대를 정확히 잡아야 돼. 앞에서 정택 10년, 녹지 30만 지정해야 된다. 왜? 법에 써 있으니까 이렇게 무식하게 외웠던 것이고, 지금 행위 제한의 완화라는 개념은 체계를 잡으셔야 됩니다. 자, 다시 얘기를 시작해 볼까요? 토지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항상 토지는 뭐가 있다? 토지가 있으면, 자, 토지가 있으면은 여기는 용도지역 21개 중에 하나의 용도지역. 용도지역은 오직 한 개만 정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물론 이 토지에 용도지구가 있을 수도 있겠죠. 뭐 용도구역이 있는 경우 기반 시설의 설정비 계량에 관한 사항이 있을 수도 있어. 그건 그러다 치고 일단은 자, 이 용도지역을 통해서 발생하는 규제 건축물의 건축과 관련해서 건폐율 옆으로 펼치는 거 용적률 용도 제한 이게 기본 규제고 이 건폐율 용적률에서 높이 제한까지 이렇게 최대 4가지 규제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미 공부한 것처럼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16개 있었고요. 관리지역,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라고 해서 3가지, 농림지역, 그리고 자연환경 보전지역 하나씩 해서 총 21가지 경우일 수가 있게 된다. 그 중에서 자, 우리가 3가지 있었죠. 지금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호전적을 제외한 용도지역, 주상공독에 해당하는 지역을 도시지역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한편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호전지역 등을 묶어서 부를 때 도시지역 외 지역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 도시지역이라고 하는 용도지역에 대해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되고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된다라고 했을 때 기존의 용도지역 등에 따른 규제를 완화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강화되는 것도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근데 우리가 시험용으로 이슈가 되는 건 완화가 핵심이야. 그래서 뭘 완화할 수 있다? 건폐율을 완화 적용할 수 있다. 뭘 완화할 수 있다? 용적률을 완화 적용할 수 있다. 뭘 완화할 수 있다? 용도 제한이라고 하는 개념. 여긴 주택만 지어 상가만 지어 이런 것들 규제를 완화 적용할 수 있다. 그 외에 자 중요 포인트가 되는 게 높이 제한이라고 하는 거 완화 적용을 할 수 있다.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적용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일단은 체계를 잡으셔야 돼. 건폐율과 용적률과 용도 제한 그리고 높이 제한까지
완화 적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전제입니다. 물론 시험에서 가장 많은 출제 쟁점 26회 28회 나왔던 쟁점은 주차장 설치 기준의 완화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얼마까지? 100%까지 완화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차장 얘기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 비교해 가면서 설명을 드릴까요? 자, 주차장 설치 기준. 네, 주차장 반드시 주차장법에 따라서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주차장이라고 하는 게 필요 없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 한옥마을이라든가 자, 차 없는 거리 뭐 이런 것들 이런 걸 외우는 게 아니야. 주차장이란 말만 나오면 얼마까지 완화 적용할 수 있다? 100%까지 완화 적용할 수 있다. 자, 100% 완화 적용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설치 의무가 면제가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서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 거냐? 차 없는 거. 자, 어떤 지역이 전국에 차 없는 거리 몇 군데 안 됩니다. 자, 근데 주차장법이라고 하는 법에서는 건물 지을 때는 일정한 요건 하에서 무조건 주차장을 설치할 의무를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옥마을이나 차 없는 거리 이런 경우 가끔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런 지역에서는 주차장을 설치해서 뭐 하겠습니까? 차가 들어올 수가 없는데. 그래서 자, 쓸모없는 규제다. 그래서 이 주차장 법을 통해서 규제를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주차장 설치물을 면제를 시켜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26회 때, 28회 때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주차장 설치 기준 요걸 갖고 쟁점을 삼아내. 자, 그 다음에 이제 욕심 부리될 게 높이 제한 얘기가 될 텐데, 자, 요 얘기를 하려면 이제 뭐랑 비교해야 돼? 도시적 외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되고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될 때 뭘 완화할 수 있냐? 자, 건폐를 자 완화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용적률 완화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용도 제한 완화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세트 세 가지 건폐율, 용적률, 용도 제한은 똑같은 구조야. 도시 지역에 지정돼 있던 도시적 외지역의 지구단 계획구역이 지정돼 있던 상관없이 똑같은 구조로 돼 있는 거야. 자, 그렇다 치고 이제 중요 출제 포인트 높이 제한이라고 하는 거 완화 적용할 수가 없다. 자, 시골 같은 경우는요 높이 제한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굳이 완화시킬 실력이 없어요. 그래서 시골에서는 높이 제한 완화 적용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29회 때 출제가 됐었죠.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정리를 해놓으니까 이렇게 그림을 보는 거지 법조문이 고질고질하게 겁나 복잡하게 돼 있어. 그래서 그 수많은 법조문을 일반 수험생들이 쳐 읽고 막 외워보겠다고 용을 써. 될 것 같아? 안 돼, 안 돼. 돌아서면 잊어버리는데 그 복잡한 법조문을 외울 수 없어. 이렇게 뼈대를 가지고 다시 갑시다. 건폐율과 용적률과 용도전 높이자 이게 주요한 규제가 되게 될 텐데 자 시골에서 도시적 외지역 물론 문제를 구성할 때는 계획관리지역 이렇게 예시를 할 겁니다. 그래서 도시적 외지역에서는 규제 완화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높이지 않은 완화적 필요가 없다. 주차장도 시골에서는 문제가 안 되잖아. 자, 시골에 뭐 명절 이럴 때 시골 갔다 리나 뭐 이런 데 갔다 하십시다. 그럼 차 어떤 데 아무 데나 되면 돼. 그렇지 주차장이 뭐니 이런 개념은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높이 제한이나 주차장 설치 기준을 도시적 외지역에서는 완화 적용할 실력이 없다라고 봅니다. 물론 중간에 건폐율은 원래 건폐율 용도 지역 등에 따른 건폐율이 있잖아요. 또 원래 용도 지역에 따른 용적률이 있잖아요. 그래서 건폐율은 최대 1.5배. 원래 건폐율에 그 다음에 용적률은 최대 2배까지 완화 적용한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은 나와도 답이 안 돼. 숫자 바꿔치기에 건폐율과 용적률 숫자를 바꿔치기 하는 식으로도 출제가 됐지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이제 아직 안 나왔지만 답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쟁점을 설명을 드립니다. 도시 지역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지정이 됐다. 그때 아까 도시적 외지역에서는 완화 적용할 여지가 없다고 해서 필요가 없으니까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근데 도시 지역에 지정된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서 높이 제한 1.2배, 원래 높이 제한은 1.2배까지 다 완화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개발진흥적 이런 거 현혹되면 안 돼. 도시 지역이냐, 도시적 외지역이냐 이걸 그림을 딱 잡아야 돼. 그리고 나서 시골에서는 높이 제한 완화한다. 두 번째 도시 지역에서는 그 개발진흥지구의 1.2배를 아예 외우고 들어가셔야 돼. 왜? 29회 때 높이 제한 가지고 도시지역 외지역에서 라는 전제를 깔면서 높이 제한 1.2배까지 완화 적용할 수 있다. 이걸 답으로 뽑아냈거든. 그러면 이제 비교할 수 있는 것이 뭐라고요? 도시지역에서는 얼마? 1.2배까지 완화 적용할 수 있다. 나머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자, 이 법조문의 구조상 지문들이 너무 길어서 출제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 개발지능지구에서는 높이 제한 1.2배까지 완화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딱 그림으로 보니까 간단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줄줄줄 암기가 되어 있지 않게 되면 문장 형태로 던졌을 때 멘붕 옵니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공부를 하고 하면서 부탁을 드리는 이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하나라도 똑바로 외우셔야 돼. 이해하시고 이해를 했다는 얘기는 내가 강의를 잘한 겁니다.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 머리가 안 좋은 겁니다. 근데 그런 것도 다 부질없는 얘기고 다 말장난에 불과한 거고 핵심 이슈는 문제를 봤을 때 이게 딱 떠올라야 돼. 그렇게 하려면 체계를 잡아야 될 부분 체계로 또 앞에서 정택 10년 녹지 30만처럼 기계적으로 접근할 부분은 또 기계적으로 접근하는 가 필요합니다. 해서 이렇게 설명드렸고 자 아까 우리 지구단 계획구역 지정되고 3년 내 지구단 계획을 수립하지 않게 되면 3년이 된 날이 다음날 효력을 잃는다 이런 게 있었어요. 자 그런데 또 한번 시료가 문제가 돼. 지구단 계획구역 지정했습니다. 3년 경과되기 전에 지구단 계획도 수립했습니다. 자 그런데 공사 5년 내에 시작하지 않게 되면 5년이 된 날에 다음 날에 어떻다 효력을 잃게 된다. 문장 보지 마시고요. 어차피 이 문제는 앞에 3년 시리즈하고 5년 시리즈 이렇게 5년이 된 날에 다음 날, 3년이 된 날에 다음 날 이렇게 괄호넣기 문제로밖에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되고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하는 거 3년 내 수립하지 않게 되면 3년이 된 날에 다음 날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효력을 잃게 된다. 자, 하나 더.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되는데 5년 내에 착공 공사를 하지 않게 되면 이때는 5년이 된 날에 다음 날에 그 도시공 관리 계획 결정은 효력을 잃게 지구 단위 계획은 효력을 잃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한 페이지로 제가 보니까 되게 쉬운 것처럼 오해할 수 있어. 아니야. 여러분들이 쉼없이 반복해서 들어서 이게 숙달이 돼야지 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5번째 관리계 바로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잠시 끊었다가